어둠이 걷히고 해를 머금은 화성습지가 속살을 드러냅니다. 습지의 주인인 새들이 부지런히 아침을 엽니다. 이곳 화성습지는 아주 특별한 공간입니다. 바다를 막아 조성된 인공호수인 화성호 일대에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습지. 9.8km에 달하는 방조제를 사이에 두고 한쪽엔 바다가, 한쪽엔 호수가 형성됐는데요. 2002년 간척 사업이 일시 중단되면서 광활한 연안 습지가 형성됐습니다. 육지 쪽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호수엔 어족 자원들이 풍부해졌고 바다와 접한 넓은 매항리 갯벌엔 바다 생명들이 털을 잡았습니다. 먹이 자원이 풍부해지면서 화성습지는 설새들의 서식지이자 중간 기착지가 되었는데요.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으면서 이곳은 생명 넘치는 신비의 땅으로 변화됐습니다. 자연의 소리를 가까이에서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초여름까지 습지는 새들의 짝짓기 소리로 가득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이런 소리도 나고. 여기 아마 종달새 같은데. 여기 난다. 이거 뭐지? 이게 새들 소리가 여러 새 소리가 함께 나니까 완전히 와, 천상의 소리다 이건 진짜. 저마다의 독특한 소리로 환상의 오케스트라 연주를 완성시킵니다. 화성습지엔 간척 사업으로 약 4,482헥타르의 땅이 생겼습니다. 5월 모내기가 한창입니다. 물을 댄 노는 새들에게 먹이 활동하기에 최적의 장소죠. 고무장갑을 낀 듯 긴 다리가 인상적인 이 녀석은 장다리 물대새입니다. 주로 논이나 수심이 얕은 습지에서 살죠. 희귀한 여름 철새로 멸종 위기종입니다. 봄에 부지런히 짝짓기를 합니다. 여기저기에서 사랑을 나누는 커플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습지는 장다리 물대새들에겐 중요한 번식지입니다. 암컷 쟁탈전이 치열합니다. 긴 다리를 이용해 높이 점프를 해서 상대를 제압하는데요. 다리까지 물어버리네요. 사랑 앞에선 인정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내쫓습니다. 이렇게 치열한 경쟁에서 선택받은 암컷은 짝짓기를 마치고 먹이터가 가까운 수풀에 알을 낳는데요. 어미는 수컷이 만들어준 둥지에서 20여일간 정성을 들여 알을 품습니다. 초지엽, 개간을 위해 닦여진 땅에도 새 생명이 자라고 있습니다. 황토밭 돌무더기 위에 놓여진 알들, 어미는 누굴까요? 서둘러 새 한 마리가 날아옵니다. 어미 쇠제비 갈매기입니다. 자갈이나 모래밭에 알을 품는 것이 특징이죠.
논과 논 사이에 생긴 자연 습지는 쇠제비 갈매기들에겐 최고의 식량 창고입니다. 수컷들의 물고기 사냥이 시작됩니다. 정지 비행 후 전속력 직하강 다이빙. 순식간에 물고기를 낚아챕니다. 대단한 낚시 실력이죠. 이렇게 잡은 물고기는 알을 품느라 고생 중인 암컷에게 바칩니다. 그런데 갈대숲 한가운데 위장 텐트 하나가 눈에 띕니다. 취재진이 화성습지 관찰을 위해 따로 만든 거라는데요. 생생한 생태를 기록하기 위해 아예 여기서 살고 있다시피 한답니다. 오. 궁금해서 다가가 봤습니다. 아, 지금 뭐 찍고 계시는 거예요? 예, 뭐 좀 찍고 있는데 잠깐만. 들어가도 돼요? 네, 조용히 들어오세요. 조용히 들어오세요. 일로 들어와요. 네. 뭘 찍고 계신 걸까요? 여기 둥지가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어서 지금 저기 종다리 둥지 있잖아요. 종다리 둥지요? 종다리 둥지. 종다리 좀 있으면 이제 어미 올 거예요. 네. 이야, 이 새끼들인데요? 처음 봤죠 이거? 네. 근데 진짜 이게 잘 보이네요. 종다리 새끼. 이게 종다리 새끼예요? 네, 종다리 새끼. 새끼들의 울음소리가 풀밭 가득 울려 퍼집니다. 이렇게 잘도 몸을 숨긴 녀석들, 누굴 기다리는 모양인데요. 찍찍거리잖아. 배고프다고 지금 어미를 부르는 거예요. 야, 너무 귀엽다, 진짜. 아니, 머리에 솜털 남아있는 게 아직 너무 웃기네요. 남아있지. 여기만 떡 남아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거의 둥지 떠날 때가 다 됐다는 뜻이. 이거는 지금 어느 정도 된 거예요? 태어난 지? 얘네들은? 태어난 지 지금 한 열흘 정도? 앞으로 한 2, 3일, 2, 3일 있으면 이제 어미가 데리고 갈 거예요. 나 데리고 어딜 가요? 새끼들이 날 때쯤 되면 네. 데리고 좀 더 안전한 곳으로, 먹이가 많은 곳으로 데려가요. 정말로 새끼들의 울음소리를 들은 어미가 둥지로 재빠르게 날아왔습니다.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선 새끼들. 형제간의 벌레 쟁탈전이 치열합니다. 최대한 입을 크게 벌리는 녀석들. 입을 크게 벌릴수록 기회가 커집니다. 적자 생존의 법칙이죠. 무심한 듯 날아가 버리는 어미. 하지만 다시 나타나 먹지 못한 녀석들을 챙깁니다. 배가 부른 새끼가 배설을 하자 어미가 재빨리 배설물을 치웁니다. 뱀과 같은 천적들이 냄새를 맡고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죠. 어미들의 정성 어린 보살핌으로 자란 새끼들은 산란 후 10여일이면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옮깁니다. 넓은 세상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는 것이죠. 드넓은 농경지 사이 거대한 무릉덩이 습지엔 좀 더 특별한 새들이 살고 있습니다. 물 위에 뭔가 떠 있는데요. 수초로 만든 새 둥지입니다. 둥지를 향해 부지런히 헤엄쳐가는 주인공은 바로 뿔론 병아리입니다. 닭벼슬 같은 머리깃이 인상적입니다. 특이한 외모만큼이나 구의 행동도 남다릅니다. 머리를 흔들며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죠. 사랑의 결실로 낳은 알은 수초로 만든 둥지에서 기르는데요. 둥지가 무너질세라 쉴 새 없이 덮고 나르며 보강 공사를 합니다. 왜 하필 물 위에 둥지를 틀어 사소 고생일까 싶지만
작은 곤충과 물고기를 잡아먹는 뿔론 병아리들에겐 먹이 활동과 번식이 편리한 수중 가옥입니다. 화성습지는 이제 뿔론 병아리 부부에겐 종족을 번식시킬 안정적인 터전이 됐습니다. 하지만 간척 사업이 진행 중인 이곳은 습지를 메꾸는 공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로와 새로운 땅이 생길 때마다 습지에 사는 생명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갑니다. 인간의 손길이 닿는 곳에서 새들은 위험한 생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가에 알을 낳았던 어미 흰 물대새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급히 둥지를 찾습니다. 낙원이라 여겼던 습지엔 인간과 자연의 불편한 동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풍년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이곳에 사는 새들은 배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단지 방해가 되는 존재일 뿐이죠. 끊임없는 생존의 위협이 어미새와 새끼를 공격합니다. 농기계 소리에 놀라 달아나는 어미새. 새끼가 위험한데요? 잔뜩 겁에 질린 새끼. 안 돼, 올라가면 안 돼. 와, 간발의 차이로 지나갔는데요. 천만다행입니다. 놀란 새끼를 어미는 따스하게 안아줍니다. 개발 앞의 생명들은 이렇게 매일 위험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민 씨에게 처음 소개해주고 싶은 화성습지의 주인장이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숙여야 돼. 이제. 조심조심, 천천히. 무척 예민한 친구라 살금살금 다가가야 합니다. 힘들어. 일단 앉아, 여기 잠깐. 저 먼 데부터 만원경으로 한번 보자, 한번. 제가 찾던 친구를 만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찾았다. 쟤네가 뿔론병아리야. 머리를 물에 담그고 먹이 사냥 중인 뿔론 병아리를 발견했습니다. 잡은 물고기는 먹지 않고 어디론가 가져가는데요. 바로 어미 등에 탄 새끼입니다. 새끼들이 부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마리가 아닌데요? 뭐야. 뭐 보이지? 나왔어. 나왔어요. 뭐 보이지? 뭐 새끼지? 나왔어. 새끼야? 새끼예요. 새끼. 머리가 살짝 보였지? 네. 오, 수영해. 아, 귀여워. 축하해. 야, 진짜 귀엽다. 아, 너무 귀여워. 뿔론 병아리는 암수가 모두 자식을 돌보는데요. 독립하기 전까지 새끼들을 업어 키웁니다. 저 업고 다니는 거 봐, 저거 새끼. 우와. 오. 어떻게 드라이브하고 있어? 어? 드라이브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 뒤에 귀여워. 저렇게- 세상 구경. 야, 이거 말로만 업고 다닌다 하는데 이게 실제로 보니까 진짜 신기하다, 우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부모들은 자립심을 키우기 위해 부화 후 곧바로 수영을 가르치는데요.
이렇게 몸을 털어 새끼를 강제로 물에 빠뜨려 훈련을 시킵니다. 곁에 두지만 강하게 새끼들이 스스로 자연 환경에 적응하고 안전하게 자라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겠죠. 감사해요, 오빠. 어? 이런데 절 또 데려와 주셔서. 아이고, 제가 감사하죠. 네. 아, 진짜 평화롭고 행복하다. 오빠는 저 뿔론 병아리 마음을 알 것 같으시죠? 아버지로서. 아, 너무나 알지. 아, 나 바로 업을 수 있는데. 오빠 막 울컥울컥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못 봐서 눈물 흘리는 거? 눈물 흘렸는데, 저니까. 여기가 이거 잘 보존되면 좋은데. 맞아요. 여기 또 뭐 개발한다고 여기 이제 뭐가 들어오고 이러면 또 마음이 아프지 좀. 진짜 주인들이 살고 있네. 그러니까 쟤네가 주인이야. 먼저 네. 와서 자리 잡았잖아. 맞아. 종족 번식을 이어갈 수 있는 습지는 뿔른 병아리들에겐 지상낙원입니다. 화성 습지엔 야생이 숨쉽니다. 두 번째 탐사 구역은 바로 이 드넓은 농토인데요. 진짜 너무 좋다. 여기 이 논 길이잖아 여기. 근데 흰물대새가 그때 이런 데다 그냥 알을 낳은 거야. 아, 이런 길에다가요? 이런 데다 그냥 바닥에 낳은 거야. 좀 위험하지 않아요, 그러면? 딱 요런 데. 아, 요런 데를 잘 보면 막 그 집이 지어져 있을 수도 있어. 이런 데다 알 낳았었거든 그때? 이런 데 알라지요? 여기 어딘데? 아, 이런 데 있어요? 이런데 갈대하고 갈대 사이 막 이렇게 지지해가지고. 이런 데 어떻게 집을 짓지? 이전에 발견했던 개개비 둥지 다들 기억하시죠? 여기 저 새집 보이지? 오, 신기해. 이전에 있던 둥지 그대로인데요. 알들은 과연 부화에 성공했을까요?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기로 했는데요. 더 와도 돼. 진짜 조금 진짜. 너무 대박이야. 여기 완전 다 태어난 거죠? 털이 아직 나지도 않았어. 자, 귀한 아이들 얼굴 좀 볼까요? 아주 건강한 모습입니다. 너무 신기하다. 우와. 이제 막 태어난 거 같은데요? 오늘 최고 아니에요? 와, 이게 진짜, 와. 이게 개개비라는 새의 이제 새끼거든? 야, 난 지금 사실 기대 안 했거든? 네, 저도. 여기 너무 갈 데가 다 누워가지고 기대 안 했는데 저기 그대로 잘 태어났네. 이거 발견하신 오빠도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오빠도 신기해요. 어미는 멀리서 새끼들에게 친입자의 소식을 알리는데요. 개개비처럼 크기가 작은 새는 포식자를 피해 새끼들을 빨리 키우려 어미가 쉴 틈이 없습니다. 새끼의 안전을 위해 분비물 청소도 부지런히 해줍니다. 새끼들이 자랄 시기에 최상위 포식자 황조롱이도 분주해집니다. 사냥이 시작되자 어미들은 다급해집니다. 알들을 숨기기 시작하고 황조롱의 시선을 유인하기 위해 흰 물대새는 날개가 부러진 척 연기를 하며 의태 행동을 합니다.
새끼를 노린 황조롱이가 드디어 목표물을 향해 급하강을 시도하는데요. 뭔가를 사냥한 모양인데 새끼 대신 들쥐를 얻었습니다. 포식자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만찬을 즐깁니다. 개체량을 조절하는 자연의 섭리가 습지를 순환시키고 있죠. 너구리를 기다리며 밤이 깊어갔습니다. 그러나 기약 없는 기다림입니다. 몰려오는 졸음도 졸음이지만 밤이 되니 진짜 견디기 힘든 게 생겼는데요. 야간 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 봅니다. 김동훈은 너무 추워서 너무 추워. 너 얼어 죽을 것 같아 진짜. 정말 뼛속 깊숙이 스며드는 차가운 냉기에 참 곤혹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뭔가 나타났습니다. 보이소? 급히 망원경을 꺼내 확인해봤는데요. 먹이 냄새를 맡고 찾아온 너구리입니다. 다 큰 성체처럼 보였는데요. 이 녀석 혼자인가 싶었는데 또 다른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너구리 가족입니다. 두 마리. 드디어 발견했네. 도로 위를 누비는 녀석들이 걱정도 됐지만 그래도 건강히 이곳에 정착한 듯 보여 다행입니다. 한편 유민 씨는 수달 관찰만 3번째 도전에 나섰는데요. 이번엔 성공할지 궁금하네요. 수달을 꼭 만나겠다는 집념이 대단한데요. 오늘은 밤샘까지 도전할 생각입니다. 김밥. 이게 뭐예요? 야생동물이 그 어스럭한 저녁에 야행성이라고 했잖아요. 네.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도 밥을 먹어야죠. 아 진짜 너무 네. 감사해요 박사님. 아이고, 아닙니다. 진짜 저 진짜 배고팠거든요. 고생하셨는데 정말 맛있네요. 네. 저는 지금 좀 좋아요. 아, 그래요? 느낌이 좋아요. 수달이 왠지 나타날 것만 같아. 수달 밥 먹는 거 구경하고 그럴 뻔 그러니까요. 같이 밥 먹었으면 좋겠다. 수달도 나타나서. 하지만 야속하게도 습지는 물소리만 들릴 뿐 적막하기만 합니다. 대신 그 자리에 삭이 나타났는데요. 삭도 수달의 존재가 궁금한 걸까요? 지금 시간을 아까 보니까 이제 9시면 수달이 자주 나오던 시간이잖아요. 계속 나올 것 같아서 물을 보는데 물고기만 한 번씩 삐죽삐죽 나오고 수달이 안 보여서 자꾸 깜짝깜짝 놀라기만 하고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유민 씨의 한숨 소리를 들은 걸까요? 드디어 수달이 나타났습니다. 올라오자마자 분비물로 영역 표시를 하느라 바쁜데요. 화성습지가 이제 수달에게도 새 삶의 터전이 된 걸까요?
습지는 건강함으로 소중한 생명들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건강한 습지는 또 철새들의 휴식처가 됩니다. 20년간 한국에 서식하는 조류를 연구하고 보호 활동 중이라는 나일 무어스 박사인데요. 최근엔 특히 화성습지의 철새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서식하는 철새들의 종류와 개체 수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는 분. 특히 주목하고 있는 새가 있다는데요. If you ask what are the most representative special species, then I guess I have to say the obvious one, chorse, black-faced spoonbill. In some countries, this is known as the Korean spoonbill. Almost the world population breeds only in Korea to winter across Eastern Asia. That makes it a really internationally important place. 전 세계 3,000마리만 존재할 정도로 멸종 위기종 1급인 저어새는 한국에 약 2,000마리가 서식하고 있다는데요. 그 중에서도 화성습지에 가장 많은 개체수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습지는 철새들에겐 중요한 휴식처입니다. 야, 직접 비행기예요. 이 도요새들이. 8,000km나 비행해 호주로 향하는 도요새들에게도 꼭 필요한 곳이죠. 예를 들어서 이 무리가 볼 수 있어요? 네. 네. 이것도 포모니온도 이거는 마두요도 알로코리 마두요. 계속 비행기해요. 2시간에 3시간에. 도요새들은 습지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다 갯벌에 물이 빠지면 먹이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 도요새들한테는 여기가 제일 중요한 역할과 휴식. 자연 습지 있으면 쉽게 휴식도 할 수 있어요. 습지가 진짜 중요하네요. 아주예요. 물론이죠. 알라꼬리 마도요가 그토록 기다리던 시간이 왔습니다. 습지에서 체력을 충분히 보충했으니 활발하게 먹이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만약 습지가 사라진다면 이 귀한 생명들도 지구상에서 멸종되겠죠. 습지는 그 존재만으로도 생명들을 살찌우고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소리로 가득한 화성습지엔 자연의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습니다. 정말 숨겨진 천국이죠. 신비로운 자연을 마주할 수 있는 이 순간이 행운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화성습지는 또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선 인간의 욕망이 자연을 외면하는 중입니다. 더 많은 땅을 개발코자 하는 욕심이 멈추질 않고 있죠. 공사장 잔해물들이 습지 곳곳에 어지럽게 방치돼 있습니다. 간척지로 만든 논에선 끊임없이 농약이나 화학 비료가 살포되고 있는데요. 인간의 이기심 앞에 안타까운 생명들이 목숨을 잃어갑니다. 인간의 손길이 닿는 순간 낙원이었던 습지는 위태롭게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멀리서 보는 거랑 가까이서 보는 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와, 여기도 쓰레기 너무 많다. 여기도 가까이서 보니까 쓰레기가 굉장히 많네. 이게. 너무 많은데? 엄청난 쓰레기 양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너무 많아, 쓰레기. 네. 이거 봐, 이거. 어머. 갈매기 사체인데. 아이고. 어느 연구 결과에 보니까 인간들이 매주 먹는 미세 플라스틱 양이 네. 신용카드 한 장 분량 정도 된대. 충격적이지 않아? 일주일에요? 일주일에. 일주일에 한 장씩? 그게 이제 먹이사슬에 의해서
이제 해양 생물들이 먹는 미세 플라스틱을 인간이 또 먹게 되니까 그게 이제 쌓이고 쌓여서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 분량 정도 된다는 거야. 이게 진짜 충격적인 얘기죠. 네. 누군가가 바다에 버린 쓰레기들로 쓰레기 산을 이룬 습지. 결국 그 대가는 우리가 치러야 할 텐데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야, 이거 너무 심각해 여기. 네. 이걸 우리가 그냥 보고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좀 어떻게 알려서 뭐 쓰레기를 더 이상 버리지 않는 뭔가 그 권고를 하든지 네. 이걸 쓰레기를 청소를 하자고 하든지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해볼까요, 오빠? SNS에 한번 지금 이 상황이 저도 이렇게 직접 보니까 알잖아요. 이거를 좀 찍어서 올리면서 그럴까? 이렇게 알리는 건 어떠세요? 그러자. 괜찮죠? 그러자. 이거 너무 심하다. 이거는 캠페인 진짜... 같은 걸 해야 될 것 같아. 네. 많은 분들에게 화성습지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로 했는데요. 개인의 힘은 약하지만 모두가 뜻을 모으면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SNS에 올려봤습니다. 저희가 한 일이 비록 작은 것이지만 이것이 나비 효과가 되어 습지를 지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SNS에 올리자마자 나타난 기러기떼들. 정말 신기했는데요. 야, 쓰레기 더미 위에서 기러기떼 날아가는 거 보니까 진짜 이상하다. 되게 저 울음소리가 슬프게 들려. 오빠 좀 댓글이랑 좀 달렸어요? 여기에 팬분들이 오빠 봉투 준비하고 저기서 한번 만나요. 진짜요? 그래서 내가 댓글을 달았어. 그럴까 봐요. 어머. 진짜. 쓰레기 주스러 한번 와야겠다. 여기. 진짜 이거. 팬분들하고 와서 죽고 또 인증하고. 인증하고 그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캠페인을 하는 거니까 원래. SNS에 올린 글엔 수많은 팬분들이 댓글을 달았는데요. 모두가 환경을 지키는 데 공감하고 함께 노력하자는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이런 공감대가 퍼져나가면 화성습지의 모습도 달라지겠죠? 하지만 이렇게 쓰레기만 치운다고 습지가 지켜지는 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방조제 사업으로 바다를 막으며 인공호수인 화성호가 생겼는데요. 담수화 추진이 진행되다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 화성호의 수질 상태는 그럼 어떨까요? 지난 6년간 새만금의 연안 생태를 조사해온 오동필 단장과 함께 화성호의 수질 상태를 점검해 보기로 했습니다. 수심에 따라 수온과 산소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는 조사입니다. 물속 용존 산소량으로 오염도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수심 2m를 측정했습니다. DO 10.4, 온도는 16.1. 이번엔 깊은 수심을 측정해 봤는데요. 6m죠. 온도가 거꾸로 올라가네. 17.7도. 네, 이거 되게 희한한데. 몇 미터요? 6m에서. 수온 좋네. 17.7. 온도가 거꾸로 올라가요. 원래는 내려가면서 온도가 낮아지는데 이 바닥에서는 지금 거의 무산소라고 보시면 돼요. 바닥에 아무것도 없어요. 호수마다 성층화가 돼 있는 층이 깊이가 달라요. 호수마다. 호수 밑바닥에 진흙을 채취해봤습니다. 이게 지금 화성호의 상태예요. 지금 완전히 다 썩었네. 세상에, 한눈에 보기에도 새까맣게 썩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새까맣죠. 시궁창에서 보던 건데 지금 바닥의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거의 죽는다고 봐야죠. 이 호기성 미생물이 산소를 다 소모하고 난 다음에 위에서 바닷물이 산소가 들어와야 되는데 공급이 안 돼요. 층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이걸 혐기화됐다고 하거든요.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썩어 있는 상태로. 화성호는 수심 4, 5m 구간에 무산소층이 형성됐는데요. 특히 염분이 높게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염분 성층화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염분 성층화는 민물에 가까운 표층수와 염분이 많은 저층수가 섞이지 않아 저층의 산소가 고갈되면서 물이 썩는 현상을 말합니다. 방치하면 수심 깊은 곳의 생태계가 파괴돼 어떤 생물도 살지 못하게 되죠. 용존산소량을 보니까 한 5m 밑으로 거의 산소가 없어요, 실제로. 그리고 똑같이 염도가 높아지면서. 그러니까 여기도 새만금하고 조금 그 염무성층화의 그 깊이만 다를 뿐이지 여기도 5m 밑에는 다 거의 무산소층으로 돼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너무 평온하고 그런 것 같잖아요. 근데 왜 낚시들 하시냐? 왜냐하면 낚시하는 수심은 대부분 보면 2m, 3m 에서 있기 때문에 아까 보셨죠? 용존산 높잖아요. 그 안에서 돌아다니는 것들을 채취하는 거죠. 그지만 이게 실제로 그 이 호수가 살아있는 상태냐? 그렇지 않다고 보죠. 그 밑에는 다 썩어 있는 거니까. 이대로 방치하면 염분 성층화 현상은 점점 더 넓은 범위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과거 시화호 역시 담수화 추진으로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1994년 간척사고로 방조제가 들어서면서 만들어진 시화호. 하지만 생활하수들과 공장에서 흘러나온 폐수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수질은 급격하게 나빠졌습니다. 2년 만에 시화호는 죽음의 호수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오염됐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조력발전기를 가동시키고 해수 유통을 하면서 시화호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바닷물과 민물이 섞이는 기수지역엔 숭어가 돌아왔고 천연기념물 수달가족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수 유통으로 수질이 회복되면서 생태 환경이 건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시화호에 딱 해수통하고 조력발전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수질이 개선되잖아요. 갯벌도 살아나고 시화호에 미역이 있다 그러면 밑집이 않을 겁니다. 미역, 멍게 이런 것들이 계속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만큼 바다의 물의 순환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들을 이런 생명이 살아나는 걸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아직 화성호는 막힌 물길을 완전히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염분 유입으로 농토를 잃게 될까 하는 인간의 욕심 때문입니다. 하지만 썩은 물은 자연뿐 아니라 결국 인간에게도 해를 끼치게 되죠. 아직까지 화성호의 물은 얕은 습지의 생명들에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수 유통이 없다면 결국 저층수의 오염이 확대돼 화성호에 깃든 모든 생명들을 해칠 겁니다. These are Korea's equivalent of the tropical rainforests. They have huge values for fisheries, huge values for soaking carbon from the ocean and also from the atmosphere. They have value in maintaining or helping protect against sea level rise. 세계적인 과학저널 네이처지에 의하면 연안습지의 생태적 가치는 1헥타르당 99만 달러로 농경지의 100배, 숲의 10배에 달하는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These wetlands are unappreciated for their enormous value that they have, but they provide that whole other range of services to the community to do with carbon storage, to do with their productivity, their purifying of water, their locking up of sediment. And so there's a whole range of values that these wetlands have that are just assumed by most of the community. But local people can be very proud of maintaining these natural ecosystems in their landscapes.
간척 사업의 명목으로 그동안 서울 면적의 3배가 넘는 습지가 사라졌습니다. 희귀 철새들의 서식지로 그 가치를 인정받은 화성습지는 국제철새보호기구에 등재됐는데요. 올해는 람사르 습지 등록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를 위해선 자연 그대로의 습지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Of course, this area should be designated as a Ramsar site. And Ramsar means wise use. It doesn't mean no use. It means wise use. It means working with the local communities to improve their livelihoods while also conserving biodiversity. 여기 계시네, 여기. 아까 이쁘게 계시던 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쓰레기 줍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저는 일단 내려갈게요. 네. 네. 가서 도와드려야지. 아유,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수고 많으십니다. 애들이. 버려진 쓰레기들을 보니 대부분 생활 쓰레기입니다. 지금 여기 화성 방주제도 그렇고 여기 진짜 습지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이렇게 있는데 되게 이거 보존하는데 책임감 많이 느끼시겠어요. 네, 그 습지가 한 35제곱킬로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웬만한 작은 도시 하나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계속 이걸 치워도 버리는 데는 당해낼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본인들이 쓰레기를 좀 수거해 가고 네.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청소하고 이런 문화가 생겨야지 시에서는 매우 노력을 하지만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일손을 좀 거들여드렸는데요. 양이 너무 많아 막막하더라고요. 야, 여기 진짜 쓰레기 천지네, 천지야. 네.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다더니 그게 딱 진짜요. 여기. 혼자 들기조차 버거운 무게의 쓰레기. 와. 누가 쓰던 이불까지 버려두고 갔습니다. 이야. 오케이. 아, 월척. 아우, 너무 수고하셨어요. 다 버리셨네. 환경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해 보였는데요. 습지가 엄청 크잖아요. 네. 그리고 뭐 생태계도 되게 풍성하고 뭐 람사르 습지 등재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어요? 확률로 보면 100%가 넘습니다. 왜냐면 남사르에서 습지 등재할 때는 9가지 조건들을 만들어서 한 가지만 충족하면 될 수 있는데 네. 이곳은 남사르에서 요구하는 습지 조건에 3가지나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멸종 위기종이 현재 있고요. 네. 그다음에 2만 마리 이상의 철새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철새. 그다음에 물수의 종의 1% 이상이 여기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사르에서 원하는 9가지 중에서 3가지를 충족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 100%가 다른 데 넘네요, 말할 것 진짜. 없이 100%가 넘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 관심을 가져주면 아마 금방 남사르 습지에 등재될 수 있지 않나. 우리 윤도현 씨 같은 분이 남사르 습지 등재 추진 뭐 홍보 대사 뭐 이런 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저는 뭐 너무 할 수 있죠. 좋은 일인데 망설일 필요 있나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역시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한편 바다 쪽 연안 습지 구역에선 또 다른 봉사자들이 힘을 보탰는데요. 환경 연구 동아리 학생들입니다. 이곳 역시 발을 디딜 수 없을 만큼 쓰레기들이 넘쳐납니다. 아 이거 내 머리카락 같아. 이거 이렇게 바삭바삭하냐? 바삭바삭하다니요? 땅이 바삭바삭해요. 그래 여기까지. 왜 그런 거 같아요? 네, 쓰레기가 너무 많았어요. 이거 어떻게든 뽑아야겠다는 의지. 난 이걸 오늘 이거 안 하면 꿈에 나올 것 같아. 집념으로 꺼낸 쓰레기는 고무장갑입니다. 고무장갑 아닌가? 모르겠어. 안에가 무섭다. 쓰레기를 본 학생들의 느낌은 어떨까요? 바다는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 그럼 영어는? 네? 아니요, 모르죠. 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멀리서 볼 때는 바다만 보이니까 너무 아름다웠는데 좀 가까이서 보니까 좀 해양 생물도 보이고 쓰레기가 너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쓰레기예요, 세수대여도.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쓰레기. 놀랐어요? 네, 깜짝 놀랐죠, 저 지금. 저도 약간 마음의 후회 중이어서 되게 열심히 줍고 있어요. 어떤 후회? 저도 뭔가 이 중에 제가 버린 쓰레기가 하나라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그런데 쓰레기 더미 위에서 죽은 새 한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라이터와 비닐봉지가 뱃속에서 나왔는데요. 너무 미안하다. 너무 미안해지네요, 새한테. 저희 때문에. 너무 미안하네요. 배에서 쓰레기도 나와요, 지금. 단지 배를 채우기 위해 먹었을 텐데 너무나 슬픕니다. 이렇게 수거된 쓰레기 양이 정말 엄청납니다. 인간이 무분별하게 버린 쓰레기로 한 해 죽어가는 야생동물들의 수도 점차 늘어가고 있는데요. 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또 지키려는 이들이 있어 희망은 있습니다. 야생의 생명들은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습지는 그런 생명들을 지켜주는 고마운 보금자리입니다. 거친 환경에서도 생명들은 포기하지 않고 탄생하며 자라납니다. 멸종 위기종들이 다시 돌아온 야생의 자연. 낙원으로 남을 것인가, 신락원으로 추락할 것인가. 화성습지의 운명은 우리 인간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사실은 인간이 없으면 자연은 무럭무럭 자라나죠.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지 누가 파괴하겠어요? 너구리가 자연을 파괴하겠어? 뭘 파괴했어? 인간만 빠지면 그냥 여기는 그냥 살아나요, 무조건. 예, 이걸 정말 조화롭게 공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어쨌든 인간이 찾아야지. 그거를 살기나 너구리가 찾아줄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진짜 수많은 고민과 숙제를 안고 많은 연구를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동식물들이 살아 숨쉬는 이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또 이렇게 정말 피부로 느끼고 온전히 이렇게 막 다 받아들이고 느끼면서 약간의 반성의 시간도 좀 되기도 했고요. 앞으로 자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태도로 또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하게 해준 그런 기회를 저에게 준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화성습지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신비로움은 잊을 수 없습니다. 진짜 야생을 만나며 자연과 교감할 수 있었던 시간. 앞으로 내 삶의 가치가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이 습지에서 깨달았습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지나고 난 기나긴 잠에서 깨었지. 세상은 해지는 모습으로 그 길었던 꿈들을 말하네. 아무것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 내 이름도 기억할 수 없었기에
아래